본인은 공생, 공용, 공의주의의 사회 건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상 세계는 경제적으로는 공생주의, 정치적으로는 공용주의, 윤리적으로는 공의주의의 사회입니다. 공생주의란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 소유를 중심 내용을 합니다. 공용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참여를 해서 자유, 평등, 행복의 이상에 실현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공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지키며 구성원 모든 선과 의의 생활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설파하시며 대국민 교육을 해나오셨습니다. 여러 대회를 통해 공생, 공영, 공의의 비전은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고 세계 지도자들도 이 비전을 지지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Através da cúpula mundial, portanto, é possível promover os ideais da interdependência, prosperidade mútua e valores universais compartilhados, que tem sido o slogan da UPF e de sua rede global de embaixadores da paz. We know that true peace comes about when people can unite. And the best way to come together is to recognize that there are universal values that can serve as a compass setting for everyone. I know this is one of the key pillars of UPF, along with interdependence and mutual prosperity. And I applaud you all for shining the light on universal values that all people can share. I strongly concur that the World Summit 2022 will open the way to the world peace by envisioning the Korean Peninsula as an economic, cultural, educational, environmental, and interfaith hub in the East and a gateway to a world in which all of humanity can enjoy lives of mutual prosperity, interdependence, and shared universal values. I am optimistic that if we prioritize mutual cooper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humanity is assured. Let us all join in the efforts and commit to achieving a just and peaceful world based on these principles. Today I ask every person who shares our hope of a brighter tomorrow to be united in our mission, faithful in our vision, and above all, to be confident in our values. We believe that every life is sacred, and we believe that every person is blessed with rights, liberty, and dignity to give them not by government, but by the hand of Almighty God. 공생, 공용, 공의에 통일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생, 공용, 공의, 통일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는 공생,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공영, 더불어 함께 실천하는 공의. 인류의 항구적 평화 비전인 공생, 공영, 공의의 비전으로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국내 포럼에 참석해 강한 한미동맹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정상이 연달아 회담을 가지며
미북 협상이 극적 타격을 이룰 것 같았던 때에도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북한이 지난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한 펜스 전 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강경하게 대응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5회 선학평화상에 사라 길버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해 저개발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점,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주도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반도 평화 서밋 보고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전목공 재단을 섬기고 있는 김석진 교구장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6월 1일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님들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대회가 우리 후보님들 공직 수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평화여성연합이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한학자 총재님과 여성연합 회원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 올리겠습니다. 30주년 기념 세미나 내용의 일부를 잠깐 오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면서 국제 정세는 급격히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우리 남북한을 합친 3배 정도쯤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비옥한 흑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밀 주요 수출국입니다. 또 옥수수, 또 이 해바라기 씨와 같은 이런 이 재배 국가입니다. 그리고 석탄, 철각성 등 이 자원이 대단히 풍부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유럽에서는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러시아는 바다로 흑해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통 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와 러시아 간 충돌을 막아주는 안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브레즈슨킨 이 교수는 지정학적 중추국이다,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나토의 우크라이나가 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즉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뭉친 하나의 군사 이 동맹을 우리는 나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회원국이든지 간에 비회원국이 공격을 해오면 회원국 전체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전 회원국들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군사 동맹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동맹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는 50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토의 미사일 배치가 이루어지면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서방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었습니다. 바이든 등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침공 시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토에 우크라이나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토는 동진 정책을, 그러니까 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여러 나라들을 합병하면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생각을 푸틴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이, 어른들의 보호 아래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세계는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5,000명 이상이, 그리고 어린 아이의 죽음을 부모가 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세계는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피난민,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믿고 있는 유엔은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난민, 난민의 행렬을 보면서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은 6.25 전쟁 때를 생각하게 하는 때에 이르고 있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침공 규탄 결의대회는 이 러시아의 반대로 결렬됩니다. 또 자산 동결 또한 결렬이 되어 오다가 지금 대단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강한 항쟁 의지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이 대단히 치명적인 21세기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성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푸틴은 가졌었는데 강력한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항쟁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할 것 같았던 자국의 군대의 허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인 이 학살 때문에 지구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는 푸틴의 위대한 실책이었다, 실수였다라고 기록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나라들이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 통화 협회의 관계를 모두 다 퇴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이키나 애플이나 모든 물품 또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이제 내쫓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 인권 이사회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여러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우리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잠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왔던 정책이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북방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걸림돌, 러시아의 걸림돌 하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종언으로 보아도 될 만큼 이번 이 전쟁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경제 관계, 우리나라의 10번째에 해당되는 교역국이 러시아입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갔을 때에 푸틴의 직무실에서 창문을 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성이라고 하는 이 광고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LG에서 제작해 준 다리는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보고 싶은 연인들에게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다리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나라요, 또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번 우리와는 굉장히 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곡물 가격의 폭등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밀가루 그리고 국내 식용유 대란을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에 러시아가 지원해 주기를 기원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을 아마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제는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상황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러시아가 약화되면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1 국가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중국의 부상으로 지금은 미중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한 서방 측과 러시아, 중국 측인 공산주의 진영 간 대립,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해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평화 논의에 대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에서부터 이미 한반도의 평화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7.4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 합의서를 중심한 1991년대, 그리고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그리고 2018년 정말 우리의 남북관계는 봄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남북한 합동 콘서트가 열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2차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정말 봄이 오는 듯 금방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면서 남북 공동 연락소가 폭파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 해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는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문제, 미국은 신경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 더욱 조급해지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북한의 문제를 미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저희 통일그룹에서는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하였고 오늘 보고대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통일그룹에서는 문선명 총재님의 93 성상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간을 제1차 프로젝트로 규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당시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칠순잔치를 서울에서 하겠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또다시 이 한반도에
6.25의 참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감옥에 보낸 생명을 입었던 철천지 원수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북한을 방문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이산가족의 만남을, 정상회담을, 경제협력을, 피해가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북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평화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평양 시내에 다니고 있는 차들의 80%가 이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차들입니다. 휘파람과 뻐꾹이라고 하는 2 종류의 차들이 지금 평양 시내를 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왕 호텔을 경영하시고 남북 학생 통일 세미나를 여시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분할받은 평양 시내에 세계 평화 센터를 건립하셔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덜 엔젤스 예술단이,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남과 북을 교차 공연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남북 여성 지도자 교류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시면서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평화 대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평화 대사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물품 지원 사업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온 사업의 일환으로 문 총재님의 고향 방문을 위해 분단 이후에 최초로 민항기가 38선을 통과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로 오늘 80성상을 사시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한학자 총재님의 발걸음을 우리들은 제2기 프로젝트로 규정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대회는 한반도 평화 서밋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노태호텔과 글로벌 아트센터와 대한민국 국회, 일본 국회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보고대회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은 국가 이기주의에 기반한 전 세계적 이기 속에서 지구촌 모두가 함께 상생하고 화합하는 길을 찾기 위한 지도자들의 연대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개최했던 서밋이었습니다. 특별히 섬리의 조국인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키워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 가시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제2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 서밋은 조직위원장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였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과 공동 조직위원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실행위원장으로 윤용호 사무총장, 토마스 웰시 세계 UPF 의장과 함께 여러 정치, 종교, 학술, 언론, 경제, 문화예술 분과의 많은 지도자분들이 지지한 가운데에 열렸던 자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 서밋 개식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셔서 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 100만 구국 구세 희망 전진대회를 제5회 선악 평화상 시상식을 그리고 세계 평화 여성연합, 세계 평화 국회의원연합, 세계 종교인연합, 세계 언론연합 등등 많은 연합들이 함께 한 자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이번 행사 서밋의 놀라운 점 중에 한 가지는 전 세계 전현직 정상 85분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세계는 깜짝 놀래고 모든 언론들이 이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120여 명의 정상 및 지도자가 대한민국으로 찾아와서 현장에서 참석하고 지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한학자 종재님의 특별 연설을 피스 링크를 통해서 43만 명이 그리고 MBC 넷에서는 직접 현장 중계로 60여만 명이 직접 시청하는 놀라운 대회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악평화당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그리고 KBS, SBS,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MBN에서 취재 경쟁을 했었습니다. 세계 전현직 정상급 리더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회의에서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무기 위협이 없어야 한다며 북의 비핵화는 심각한 위험이 아닌 최고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 위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평화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짐 로저스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한 한미 동맹을 통한 평화 정착은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닌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기조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지난 4년간 그토록 수고해 얻은 귀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 관련 단체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등장한 건데요. 행사 주제에 걸맞게 북한과 한반도 평화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협력과 통합, 경제 발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핵무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트럼프는 또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미국 지도자를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자신이 재임할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관계가 좋았고 서로가 좋아했다고 특유의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강대국의 패권 경쟁 심화 속에 평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죠. 이런 시기에 평화 문화의 확산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 개회식이 열린 건데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수상 등의 개회 연설로 시작된 개회식은 남북 공동 수교 국가 157개국을 중심으로 전 현직 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 종교 지도자, 학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언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5회 선악평화상에 사라 길버트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해 저개발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점,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주도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해 올리면 이분은 폴 화이트 목사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이 기도를 하셨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이 한국에 찾아오셔서 이 평화를 위한 기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행사는 참으로 빛났다. 또 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각 정단의 지도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공동위원장으로, 조직위원장으로 환영사를 하셨습니다. 훈센 총리의 아시아에서 많은 노력과 한학자 총재의 영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노력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월드 서밋 2021을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유엔 사무 전 총장님, 반기문 총장님을 보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 핵에 대한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모리투움을 파기하고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유엔의 적극적 개입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 사무총장님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원을 저는 해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비핵화는 한반도와 북한의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고 기조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협과 급변하는 정세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솔직하지 못하면 신뢰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이번 서밋이 진솔한 논의의 장이 되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셨던 호세 마루엘 바로소, 이분이 바로 이제 저희 선악 평화상 위원장님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럽연합이 한반도 통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비핵화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비핵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남한과 북한 스스로에게도 중요하지만 전 지역, 사실상 세계 공동체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이분은 아버지가 육군 중위로 우리 6.25 전쟁에 참선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쟁취해서 싸웠던 분이다. 나는 그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아버지는 다른 용감한 미국인들과 용감한 한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를 지켰다고 자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적인 동맹을 강화하고 무역관계를 개선해 왔으며 한국, 일본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방부장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주인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전주 평화에 남을 많은 노력을 하며 평화와 화해를 위해 다리를 놓고 있다고 이번 저희 서밋을 칭송했습니다. 통일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며 결국 남과 북이 다시 통일해 기쁜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로저스 회장, 이분은 지금 이 아시아에 꽂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싱가포르로 와서 살고 있으면서 대세가 아시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MZ 평화호원이 조성이 되고 한일 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남과 북이 평화지대가 이루어진다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2030년에는 GDP가 9만 불이 되어서 미국과 더불어 G2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통일이 되면 이곳에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세계 3대 투자자의 증언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훈센 수상, 이 훈센 수상은 이번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남북 간의 휴전협정을 맺은 지 69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여전히 모호하고 취약하다. 당신이 보시기에 아시아 평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 따로 떼놓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콩강 프로젝트를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대단히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모작이 가능한 곳이어서 김정은의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 천주 평화연합과 한학자 총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157개국의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는
157개국의 공동위원장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지지 서한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지 국가 수반의 위력을 발휘해준 고마운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세계주도의 여러분의 소원과 정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에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가 오게 될 거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대를 마치면서 한학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신통일 한국은, 신통일 한국이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문선명 총재님께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공생, 공영, 공인주의 사회 건설을 우리들에게 세계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상적 세계는 경제적으로는 공생, 정치적으로는 공영, 윤리적으로는 공유주의 사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생, 공영, 공유주의란, 공생주의란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 소유를 중심한 내용이 공생이고, 공생주의고, 공영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참여를 해서 자유와 평등과 행동의 이상이 실현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공의주의는 참사랑을 중심한 보편적 윤리도덕을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선과 의의 생활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서밋 보고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왜 신통일 한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체제, 어느 정책도 인간의 리더십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을 볼 때 4대 강국의 긴밀한 협조로 먼저 평화를, 그 다음 통일, 배위에 하나님의 주관 주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울 신이 아닌 갓 하나님에 의한 통일 한국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하는 신통일 한국을 넘어 신통일 세계를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설파하고 계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157개국의 UN 동시 가입하고 있는 국가의 정상들을 모아서 이번 서울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평양에 가서 평양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건설해 가기 위한 평화 서밋 대회였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통일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 공동체를 하늘 부모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길밖에 공생, 공영, 공의에 통일된 인류 한가족의 공동체 중심에 하늘이 중심이 돼야만이 이 한반도의 통일은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127개국의 UN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서울선언에 의해서 이제 평양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한반도 평화 서밋 보고를 부족한 소자
입술을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100의 1만큼도 다 전하지 못함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오늘 바쁜 일정에 아버님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분들, 우리 식구님들, 아버지 가정에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 후보님들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옵니다. 다시 한번 이 보고대회를 위해 배위에 역사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천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